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100억을 만들자 미주백입니다. 오늘은 26년 2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미주백 2월 3주차 주간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 시장 정말 예측 불허라는 말이 딱 맞는 한 주였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었는데요. 내용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성장을 위한 투자를 너무 많이 한다 라는 이유로 시장은 오히려 매도세로 응답하며 변동성을 키웠죠. 특히 AI 인프라 확대를 위한 대규모 자본 지출, 캐펙스 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투자자들의 심리가 요동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젯밤 증시는 다행히 꽤 기분 좋게 반등하며 마감했습니다. 어젯밤 특히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파를 근거로 부과한 글로벌 상호 관세 조치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상승했고요. 다우는 0.47% 상승, 나스닥 0.9% 상승, S&P 0.69% 상승 마감했습니다. 계좌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이번 주 TQQQ 수량은 224주 늘어난 15,816주이고요. 평가금은 4,300만원 늘어난 11억 4,900만원입니다. 현재 TQQQ RSI 투자는 27회차 9회까지 매수한 상태이며 어제의 상승으로 27회차는 0.8% 수익 전환이 되었고 26회차도 많이 회복해서 현재 마이너스 2.41%입니다. 참고로 매일 커뮤니티 게시판에 매수 내역을 공개하고 있으니 미주백과 함께 TQQQ RSI 투자하실 분들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일주일 동안 S&P 맵을 보면 구글이 1.79% 상승, 아마존 5.27% 상승, 아마존이 상승폭이 굉장히 많고요. 애플 1.09% 상승, 엔비디아 1.54% 상승, 마이크로소프트가 1.15% 하락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나온 중요 지표로 미국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전월 대비해서 예측 0.3%였지만 결과 0.4%가 나왔고요. 전년 대비해서도 예측보다 약간 상승한 3%가 나왔습니다. 또한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예측 0.3이었는데 결과는 0.4%가 나왔습니다. 이 세 개를 보더라도 미국 소비자들에 대해서 현재 지출할 수 있는 소비 여력이 괜찮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예측치 22만 3천 건이었는데 20만 6천 건으로 최근 많이 하락했고요. 연속 실업 수당 청구 또한 180만 7천 건, 최근 들어 하락폭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의 중요 지표인 10년물 채권 금리 현재 4.085%로 최근 많이 하락했네요. 이런 상황에 패드와치 금리 인하 가능성, 현재 금리 인하 가능성은 현재 3월, 4월은 가능성이 희박하게 나오고요. 그나마 가능성이 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지수 변화를 살펴보면 다우가 0.49% 상승, 나스닥 1.75% 상승, S&P 1.36% 상승, 국내 코스피 9.7% 상승했습니다. 국내 여전히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CNN에서 발표한 공포지수는 43이 나왔고요. 이전에 38, 일주일 전에는 36이었으니 현재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번에 관세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더 좋아 보일 걸로 예상되어집니다. 유가가 현재 관건입니다. 유가는 현재 미국 이란의 전쟁 이슈로 인해서 현재 배럴당 66.24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환율은 현재 안정세로 달러당 1,446원인데 만약 미국 이란 전쟁이 발생한다면 환율이 올라갈 걸로 예상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에 일주일 동안 TQQQ는 약 4% 상승했습니다. 참 오랜만에 상승입니다. 다시 한번 계좌 공개하자면 수량은 224주 늘어난 15,816주, 원금은 115만원 증가했고요. 총 수익금은 5억 2,400, 총 평가액 11억 4,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연금저축 IRP 포함하면 총 평가액은 약 12억 3,400만원입니다. 11월 말부터 시작한 하락세 참 지겹죠? 차트를 보니까 현재 올해
TQQQ 기준으로 마이너스 5%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11월에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아마 금리 인하 거의 확실하게 진행될 걸로 예상되어지고요. 즉 후반으로 갈수록 연말로 갈수록 미국 주식은 급등할 예정이오니 항상 원칙대로 매수하시고 수익 보시고 장기 계좌에 꾸준하게 매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주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계속 변하는 시장 보면서 마음 졸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 월스트리트의 오래된 격언들이 최신 데이터를 만나면 얼마나 명쾌한 답을 주는지 제가 속 시원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다 그렇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습관처럼 증권 앱부터 켜보고요. 밤사이 파랗게 변한 계좌를 보면 정말 하루 시작부터 기운이 쫙 빠지죠. 네, 바로 그 마음. 여러분 혼자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게 바로 시장을 움직이는 아주 강력한 엔진이에요. 월스트리트의 고수들은 이 두 가지 감정, 두려움과 탐욕을 다스리는 게 투자의 첫걸음이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자, 그럼 먼저 수십 년, 아니 거의 수백 년 동안 월가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격언들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가끔 들으면 좀 알쏭달쏭한데 그 안에 시장의 본질을 꿰뚫는 엄청난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나친 탐욕을 부리면 결국엔 망한다는 뜻입니다. 황소처럼 강세장을 타거나 곰처럼 하락장을 예측하는 건 나름의 전략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 욕심에 눈이 멀어서 달려드는 돼지는 결국 도살장으로 끌려간다는 거죠. 한마디로 무리한 투자는 절대 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건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주가가 막 폭포수처럼 쏟아질 때 이 정도면 바닥이겠지? 하고 섣불리 사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하는 겁니다. 뚜렷한 이유 없이 계속 떨어지는 주식은요, 그 바닥이 어딘지 아무도 몰라요. 그야말로 맨손으로 칼날을 잡는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 격언은요, 시장이 종종 모든 사람이 이제 큰일 났다고 말하는 그런 비관론과 불안감 속에서 오히려 스물스물 오른다는 역설을 담고 있어요.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진짜의 기회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이 오래된 지혜들을 데이터랑 한번 합쳐볼까요?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첫 번째 원칙은 바로 감정 관리입니다. 특히 시장이 막 떨어질 때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자,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 주가 하락을 실패나 손실이 아니라요.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꼭 내야 하는 입장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완전히 관점을 바꾸는 거죠. 우리가 재밌는 놀이공원에 들어가려면 입장권을 사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자산을 불리고 싶다면 이 변동성이라는 비용은 당연히 치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그 입장료가 얼마나 흔한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S&P 500 지수가 연말에 플러스로 마감했던 해들만 놓고 봐도요. 그 해 중간에는 평균적으로 무려 14%나 하락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마이너스 10% 정도의 조정은 폭락이 아니라 거의 연례 행사라고 봐야 하는 거죠.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 단기적인 등락에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내일 주가가 오를까, 내릴까 이걸 맞추려고 엄청 애를 쓰잖아요. 근데 과연 그 노력이 장기적인 성공에 얼마나 중요할까요? 의미가 있긴 한 걸까요? 이건 감이나 추측의 영역이 아닙니다. 지난 100년에 가까운 방대한 시장 데이터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고도 강력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숫자입니다. 0%. 1920년 이후 대공황이든 오일 쇼크든 닷컴 버블이든 그 어떤 최악의 시점에 투자를 시작했더라도 S&P 500 지수를 20년 이상 보유하고 배당금을 재투자했다면 원금 손실을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 데이터는 시간이 리스크를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걸 명백하게 보여주죠. 자, 이제 시장 타이밍 맞추는 거, 단기 변동성에 벌벌 떠는 거, 이런 걱정은 좀 내려놓으셨다면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주가 가치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이 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뭐 금리가 어떻고 전쟁이 나고 정치가 어떻고 이런 뉴스들은 단기적인 주가를 흔드는 소음일 뿐입니다. 하지만 10년, 20년 뒤에 내 주식의 가격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인은 결국 그 기업이 돈을 얼마나 잘 버는가, 즉 기업의 이익입니다. 이건 자본주의 시장에서 거의 물리법칙과도 같아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진짜 헷갈려 하시는 게 있죠. 아니, 요즘 경기가 이렇게 안 좋다는데 주가는 왜 오르는 거야? 우리가 투자하는 S&P 500 같은 지수는요, 우리나라 동네 가게들이 아니라 전 세계를 무대로 돈을 버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초인류 기업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와 미국 주식시장이 따로 움직이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거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원칙들을 싹 모아서 진짜 프로 투자자들은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들의 생각의 틀, 즉 마음가짐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왼쪽과 오른쪽 차이가 정말 극명하죠? 똑같은 하락장을 보면서 한쪽은 공포를 느끼고 탈출하려 하고 다른 한쪽은 세일 기간이라며 기회를 봅니다. 매일 쏟아지는 뉴스에 감정이 널뛰기를 하느냐, 기업의 본질적인 이익에 집중하느냐, 단기간에 대박을 노리느냐, 시간이라는 마법, 즉 복리 효과를 믿고 기다리느냐, 결국 이 관점의 차이가 나중에 계좌의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말은 쉬운데 그럼 이 프로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아주 간단하면서도 놀랍도록 효과적인 행동 수칙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스마트폰에서 주식 앱을 지우세요. 잦은 확인은 감정만 소모시킬 뿐입니다. 둘째, 월급날 알아서 사지도록 투자를 자동화하세요. 감정이 끼어들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두려움과 나의 다짐을 투자 일지에 기록해 두세요. 이게 훗날 시장이 다시 좋아졌을 때 보면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이 될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단기적인 소음에 흔들리면서 두려움과 탐욕 사이를 오가는 투자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데이터와 원칙을 믿고 시간을 가장 강력한 아군으로 삼는 투자자가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